그 강의를 부탁드렸었던 우리 허준호 선생님이시고요. 그때는 저희 그 경희대에 재직하고 계셨었는데 좀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유전자가의 그 전공이시고요. 그래서 좋은 치료제도 개발하시고 뭐 학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좋은 강의 그 부탁드리고요. 아마 제가 부탁드릴 때 그 기술적인 면도 좀 해주시고 인문학 관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그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일부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아마 준비를 그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성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좀 늦게 왔는데요. 이 워크숍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인문학 세미나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인문학에 가까운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제목을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미생물이 인간에게 준 커다란 기회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제가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크리스퍼 기술이 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것이 물론 노력과 시간과 굉장히 그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우연이 겹쳤어요. 엄청난 우연이 겹치면서 소위 말하는 빵 터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런 점을 이게 도대체 어떤 우연이 겹쳤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크리스퍼는 우리 근처에 계속 있어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크리스퍼와 같이 살아왔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크리스퍼에 대해서 크리스퍼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별로 없게 됐어요. 노벨상을 받으셔가지고요. 아시겠지만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두 분이 받으셨어요. 왼쪽 분이 엠마누엘 샤펜티에 교수님이 미생물학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제니퍼 다우트나 교수님이 생화학자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물론 이 두 분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하셨고 이분들이 이제 받으신 그 결과를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노벨상 받은 이유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Development of a Method for Genome Edit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디벨롭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파인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디벨롭을 했다라고 말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제 보시면 또 이제 다음 슬라이드들을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2016년에 네이처 스페셜 이슈예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퍼가 everywhere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는 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맘모스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전까지 이제 크리스퍼 기술들을 보면 크리스퍼 전에 보면 유전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그 유전자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쓰고 육종하고 이렇게 교배해보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 특정 유전자를 어떻게 바꿔보고 하는 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물학자들은 초파리, 꼬마선충, 이스트, 마우스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데 적용하기에는 또 약간 한계가 있어 왔어요. 그거를 좀 많이 쉽게 해줬다라는 점에서 크리스퍼의 가치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크리스퍼가 아까 그 미생물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도대체 미생물이 왜 이걸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크리스퍼라는 것은 미생물이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우리가 쓰는 건데 원래 미생물이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퍼는 유전자 편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 미생물은 왜 이걸 가지고 있었냐면 이 미생물을 보시면 위에 이 큰 네모가 미생물이에요. 위에 보면 바이러스가 미생물을 침입을 해요. 바이러스가 우리도 침입하지만 미생물도 침입해요. 근데 미생물은 이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DNA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잘라서 자기의 유전자에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유전체에. 근데 그 유전체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가
크리스퍼라고 하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특정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다음에 또 봤던 바이러스, 완전히 면역 백신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백신이랑 똑같은 기전이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봤던 거야. 그리고 바이러스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는 크리스퍼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DNA 서열을 확인해서 잘라버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유전자 편집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처음엔 전혀 상관이 없고 박테리아들은 이걸 만들 때 이게 유전자 편집에 사용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두 분이 2012년에 사이언스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내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Programmable Dual RNA Guided DNA and Nucleas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설명이에요. DNA를 자르는 건데 거기 RNA가 들어가서 프로그래머블 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어디서 왔죠? 박테리얼 이뮤니티,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에서 왔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걸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 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놈 에디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쓰면 지놈 에디팅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한마디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아는 지놈 에디팅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도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기술들을 보면 세포에 크리스퍼 단백질, 크리스퍼 RNA를 결합해서 어쩔 때는 원하는 DNA 조각과 함께 세포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틴과 RNA는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DNA 염기서열 30억 개죠. 열심히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가 이 RNA랑 맞는 DNA를 찾으면 뭐 하죠? 말씀드린 대로 DNA를 잘라버립니다. 크리스퍼가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DNA가 맨날 깨집니다. 자외선 받아도 깨지고 무슨 이유든지 다 깨져요. 근데 이게 깨졌을 때 우리 몸은 이 DNA를 고칩니다. 이 고치는 기전에서 원하는 DNA 조각을 넣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 편집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던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를 막던 기전을 마침 사람 세포에 데려다 놨더니 엄청나게 효율적인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 기술입니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2012년에 제니퍼 다우트나 교수님의 페이퍼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돼요. 여기 보시면 펑장 교수님이 해보니까 애니멀 플랜트 셀에 된다. 그리고 바로 특허 신청했습니다. 해봤더니 마우스 셀 그리고 지브라피쉬 그다음에 보시면은 식물도 되고요. 이것을 이 기술을 조합하면 박테리아 에디팅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장류, 마우스 다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특허까지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크리스퍼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도 나오게 됩니다. 뒤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진 드라이브라고 하는 무서운 기술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리고 꼭 하지 말라면 하는 거 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휴먼 에디팅을 실제로 했죠. 하고 심지어는 휴먼 에디팅이 된 아이가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걸 한 분 연구자는 이제 아마 감옥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이제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기술이 이제 일반화가 되면서. 근데 그렇다면 이 우연이 그냥 우연만은 아니에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지놈 에디팅이라는 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런 1세대 징크핑거라고 하는 1세대 유전자 가위, 탈렌이라고 하는 2세대 유전자 가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그때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적한 DNA를 자르는 게 유전자 편집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의 여러 가지 단백질 조합을 해야 돼요. 을 가지고 DNA를 표적하고 DNA를 자르는 것을 조합을 했던 것이 1세대인데 1세대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되긴 되지만 어려웠고 좀 쉽게 해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2세대 탈레니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조합이 쉬워졌어요. 조합이 쉽고 원하는 DNA 서열을 고르기도 쉽고 하지만 여전히 이 친구도 붙는 거 따로 자르는 거 따로 다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다 보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2000년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세대 유전자 가위를 만들고 있다가 바로 나온 것이 크리스퍼 캐스9이었던 거죠. 크리스퍼 캐스9은 신기하게도 10년 넘게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유전자 편집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원했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RNA를 넣어주면 프로그래머블 해요. 단백질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단백질이면 다 되고. RNA를 넣어줬더니 알아서 잘 찾아요. 원하는 DNA를 찾고 심지어는 알아서 자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해보자 하는 시도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박테리아 안에 이런 크리스퍼라는 게 있구나. 더 좋은 게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은 그 중에 좋은 걸 찾은 거고요. 박테리아가 다양한 만큼 크리스퍼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자 편집에 사용하는 크리스퍼는 바로 이 타입인데요. 이 타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프로틴이 하나예요. 나머지 타입들은 프로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은 잘하지만 그것을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입장에서 지놈 에디팅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니까 꽤 잘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깊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까 그 논문에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이언스 논문에 듀얼 RNA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단백질이고 크리스퍼 단백질이고 이 두 가닥이 DNA예요. 그리고 이 DNA를 표적하는 것이 RNA 1개, RNA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퍼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죠. 이것만 해도 잘 되지만 사람들은 이거는 나 2개가 싫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RNA 2개를 합쳐버립니다. 이렇게 합쳐버림으로써 이제 RNA 2개가 싱글 가이드 RNA 1개죠. 싱글 가이드 RNA 말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굳어가지고 지금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퍼 얘기를 들으실 때 크리스퍼 Cas9 그리고 sgRNA라는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실 일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근데 이거 보시고 RNA 1개면 1개지 왜 거기다 굳이 싱글을 이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 굳어져서 그냥 지금은 싱글 가이드 RNA라고 계속 이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되면서 사실 그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논문으로서 굉장히 멋있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써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퍼는 운이 좋게도 너무 잘 됐던 거죠. 여기 보시면 초반에 이제 논문 이제 개수를 보시면 2012년 이후로 크리스퍼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 성장 속도는 iPS 나올 때만큼의 성장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특허 신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펀딩 실제로 되기 때문에 연구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이 참 운 좋게도 상당히 적용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관심 있으실 것은 그게 정말 노력과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낸 크리스퍼 기술이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리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양한 결과들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우리의 삶에 바로 직접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걸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농업입니다. 농업은 이미 육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자 편집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대한 필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디지즈 테라피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유전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나머지 부분들 되게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연구에 가깝고 한 번 더 이제 거쳐야 우리의 삶에 와닿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농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크리스퍼에 있어서 물론 농업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큰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다니스코라고 하는 요거트 회사에 계시던 루돌프 바랑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다른 연구자들과 같이 왜 이게 크리스퍼 발견하시게 된 계기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균이 필요하죠. 이 균이 필요한데 연구소에서 열심히 균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요구르트를 만들었더니 좋은 품질의 요구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균을 가지고 요구르트 회사니까 공장이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 가져가니까 균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구르트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필요성에 의해서 왜 균이 여기서 멀쩡하게 살던 균이 저희가 죽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000년 초반에는 그 일을 몰랐지만 점점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크리스퍼라는 것이 박테리아에서는 면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신대륙에 가서 엄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이 그 루돌프 아랑고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요구르트나 치즈를 드셨다면 당신은 아마 크리스퍼가 처리가 된 크리스퍼 포함한 박테리아를 이미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크리스퍼를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크리스퍼는 상당히 우리에 가깝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크리스퍼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의 어떤 가능성인데요. 이제 아까 유전자 가위 말씀을 드리면서 1세대 유전자 가위다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퍼는 지금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세대 유전자 가위로 사람들이 뭘 하고 싶었죠? 농업 관련된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식물만 건드리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이 경우는 물고기를 건드렸어요. 연어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쿠아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세먼을 만들었는데요. 이 세먼은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다른 물고기 유전자를 연어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더 빨리 자란 연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빨리 자란 연어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2배나 빨리 자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연어들은 그냥 따로 키울 수가 있대요. 그냥 양식장에서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FDA가 이 이제 말하자면 GMO죠. 그러니까 이런 셀몬들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승인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에서는 파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팔지는 않고요.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 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연어랑 조금 다른데 그 곡물에는 훨씬 더 지금 크리스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대하고 그리고 산가모 같은 큰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그 기후 변화가 되면서 박테리아들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이나 뭐 펑거스나 이런 그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작물을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작물을 공격하면은 작물이 없어지게 되면 이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특히나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카카오 같은 것을 있어야 뭐 코코아도 만들고 할 텐데 이런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더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더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지금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UC 버클리,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에 있는 이노베이티브 지노믹 인스티튜트랑 심지어는 초코바 만드는 마르스 이런 회사들이랑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물에 크리스퍼를 사용을 해보자라는 것을 코코아를 살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USDA 그러니까 이제 그 디파트먼트 애그리컬처는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작물에 있어서 그 다른 DNA를 섞지 않는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특별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퍼는 잘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유전자를 없애거나 하는 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USDA 입장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기가 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2016년에 보시면은 그 송이버섯, 이제 버튼 머쉬룸을 이제 크리스퍼로 바꿨는데, 근데 바꾼 이유는 이제 갈변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 좀 바꿨는데 얘네들을 승인을 했고 심지어는 얘를 GMO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 육종으로 만들어진 품종이랑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퍼를 썼지만 이거를 GMO 딱지가 안 붙는 이제 그런 그 작물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좋아하시는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작물들이 자꾸 죽으면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위험한 점도 물론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관대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 한 예로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나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크리스퍼를 쓰면 좀 더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 얘기인데 도대체 왜
바나나를 살리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품종은 드워프 캐벤디시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이제 베트남과 중국에서 유래한 이제 품종인데 원래는 이 품종을 우리가 먹지 않았어요. 지금 씨가 없는 바나나이기 때문에 다 지금 같은 유전형을 가진 품종을 전 세계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번디시 품종 전에 그로 미셸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었는데 이 품종이 그 이제 멸망했어요. 파나마 병이라고 하는 그런 곰팡이 병 때문에 다 멸종이 돼 버려서 더 이상 재배를 못 하고 그 파나마 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그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캐번디시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고 있는 건데 얘기 듣기로는 그로미실이 더 맛있다고 해요. 먹기로는. 어쨌든 지금 바나나가 왜 멸종위기냐면은 이 바나나병 이게 이 잎마른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바나나가 다 그냥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줄기가 다 균사가 가득 차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바나나는 특히나 중요한 게 그냥 기호식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나나를 기르는 남미 같은 지역에 있어서 그런 바나나 농장들 대부분 다 소규모 농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나나를 못 기르게 되면은 커다란 그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이제 그냥 놔둬서 멸종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퍼를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도 그 바나나를 살려보고자 하는 적어도 멸종하지 않게 막아보고자 하는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좋은 저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스퍼 캐스난을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들에 대한 저항성을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시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시도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것을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건 사실 좀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어떤 조금 더 기름이 덜한 그런 고기들에 대한 니즈가 많다고 해요. 근데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잖아요. 근데 기름이 적은 돼지고기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출발한 건데요. 거기서 생각한 게 일반적으로 돼지들은 날씨가 춥건 말건 피하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상관 안 하고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쥐처럼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그 지방을 소진하는 그런 유전자들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돼지들은 추울 때도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 지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더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도 보시면 24% 정도 지방이 적은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GMO입니다. 다 이거 넣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는 이제 GMO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더 우리에게 또 와닿을 수 있는 이게 또 의학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현재로서 그런 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퍼를 사용하는 이제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초기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 통계는 2016년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시면 크리스퍼가 이제 한참 활발하고 이제 16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에서 이제 이 크리스퍼 지놈 에디팅을 가지고 약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용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들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텍이라든지 학교에 물어봤더니 32%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37%는 뭐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좀 열심히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도입이 이제 되고는 있지만 생각처럼 엄청 빨리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하지만 지금 20년이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점 빨리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리스퍼를 가지고 아직 좀 이제 뭐랄까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일단 베이직 리서치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베이직 리서치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약에 적용이 되는 타겟 밸리데이션,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 등이 많이 이제 니즈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질병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모든 질병이 다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oncology 캔서 많고요, 암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뉴로디제너티브, 그다음 인플라메토리, 그다음 CNS, 카디오베스쿨라 생각하시는 큰 질병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질병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크리스퍼가 제일 잘하는 것은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걸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원하는 서열로 바꾼다. 그리고 원하는 유전자를 넣는다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좀 조절할 수 있느냐 등등등, 뭐 줄기세포를 쓸 수 있나요? 다 가능하죠. 그런 약간 파생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을 개발할 때 있어서 보시면 가장 전통적인 걸 벗어나진 않고 있어요. 보시면 실제로 새로운 타겟을 찾느냐, 알려진 타겟을 밸리데이트하느냐, 그리고 어떤 타겟을 이제 조절하는 약물이 있을 때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약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커니즘 오브 액션, 그러니까 실제로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에 많이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드럭 디벨롭먼트 하는 분들이 어떤 바램,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개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퍼가 적용되는 분야는 메디컬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또 상당히 넓긴 합니다만은 좀 이제 결과들 많이 내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 질환에 뭐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혈우병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물론 혈우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중에 한 경우는 이제 그 엑스염 색체의 특정 부분이 뒤집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팩터가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혈우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듀션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근위축증인데 이 경우도 상당히 무서운 유전 질환이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든지 뭐 마이토콘드리아 멜라스, 그다음에 HIV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HIV가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있어요. 특정 리셉터를 낙압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HIV에 이뮨이 됩니다. 전혀 HIV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고 실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연구 안에서는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장기 이식에 관련해서 그 돼지 장기 이식을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못한 이유는 이제 알아요. 못한 이유는 아는데 그 돼지가 그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당연히 있고요. 한 20개 정도 있고, 그리고 돼지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한테 왔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도합해서 80개 이상의 유전자 또는 바이러스 DNA 서열들을 바꿔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는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크리스퍼가 되면서 가능해지면서 유전자를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피그를 사람처럼 바꿔서 피그의 장기 이식해도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조지 셔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쩌면 장기 이식이 돼지 장기 이식 가능해질 수도 있다. 시도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지 장기 이식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좀 대기하는 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될까요? 그거는 기다려봐야 알겠죠. 그리고 질환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듀시엔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환우회에서 이제 제가 사진을 가져오고 왔는데요. 엄청 희귀하진 않습니다. 3,500명 중에 한 명, 주로 이제 남자 X 크로모솜이 있기 때문에 X염 색체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굉장히 초기부터 그 근육이 없어져요. 계속 근육이 없어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젊어 보이죠. 9살, 6살 되면 휠체어 타고 20대 후반 되면은 완전히 기능을 근육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약간 이제 숨을 쉬는 거 도와주는 기구 같은 걸 의존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행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데이터데이 케어를 해주면 이제 50세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든 질환.
입니다. 근데 이 질환의 요인을 알고 있어요. 이 질환 요인을 알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2016년 사이언스에 실제로 이 병을 적어도 마우스 모델에서는 그 이미 병이 있는 마우스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서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유전자가 문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경우는 이 디스트로피나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23번 엑선 그 특정 리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부분만 DNA를 잘라내면 문제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퍼를 활용해서 이 문제가 있는 데를 잘라버리는 것을 실제로 그 생체 안에서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 생체 안에서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걸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상당히 적어도 2% 정도의 셀에서는 좀 정상적인, 말하자면 완전 정상적이진 않지만 좀 더 기능을 가진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되고 2%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능은 한 7%, 8%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세포와 근육세포들이 이어준 역할을 해요. 근육세포들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 근육세포가 찢어지겠죠. 특히 심장같이 뛰는 데서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어도 이 몇몇 세포들만 발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70% 정도 세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상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심장 기능을 보시면 심장 기능 정상 떨어진 그런 그 병이 있는 마우스인데 이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말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면 사람도 그런 환자들에게 인비보 처리 약을 넣어줬을 때 크리스퍼 약을 넣어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질환이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 못했고 그리고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약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처방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것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연장이지 치료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프로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프로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혈우병 얘기 드렸잖아요. 혈우병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약간은 이제 인비보는 정말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요. 제가 이 경우는 어떤 게 되냐면 그 혈우병 환자들의 경우는 어떤 세포가 어떤 팩터 H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환자들의 소변을 받으면 소변에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를 가지고 그 iPS를 만듭니다. 주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주기세포를 많이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는 크리스퍼를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쉽게 써서 세포를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친 세포만 일부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세포를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넣어줄 때는 환자한테 넣어주는 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 쥐한테 넣어주는데요. 실제로 보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X 크로모솜의 일부가 잘못된 부분을 그냥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준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세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쥐한테 넣어줬더니 쥐도 혈우병 쥐가 있어요. 꼬리를 자르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죽는 쥐가 있는데요. 그 쥐가 그냥 꼬리를 자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넣어준 쥐는 꼬리를 잘라도 삽니다. 그래서 이런 쥐들을 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죽는 쥐도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뒤집음으로써 나와야 하는 혈액 응고 인자, 팩터 H라고 하는 인자의 발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현실적인 세포 치료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기 말하는 오프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편집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요. 과연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걸 잘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많이 보려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인비보 그러니까 정말 환자에다가 해줬을 때 환자 일부는 고쳐지고 일부는 안 고쳐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들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세포는 고쳐진 세포, 안 고쳐진 세포가 섞여 있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진테라피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치료제가 뭐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들이에요. 기술적인 문제들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정세곤 교수님께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이런
말하자면 소위 말해 윤리적인 문제들도 이제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전 인트로만 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크리스퍼 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그 오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아마존에도 팔 수도 있는데 169불을 내시면 이 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키트 받으실 수 있고 실제로 기본적인 크리스퍼를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점점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기사에 의하면 이 회사를 만든 이제 조시아 자이너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그 벌크업을 위해서 그 자기 근육을 키우는 막 진다라피를 자기 몸에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시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점점 장벽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FDA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아직까지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또 진드라이브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간단하게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좀비 같은 모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좀비 모기는 다음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다 자기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게 되거든요. 크리스퍼를 활용하게 되면은. 근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그 모기를 매일, 그러니까 그 수컷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 세계 모기가 어느 순간 다 수컷이 되면서 다 전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실험실 레벨에서는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모기를 만들어서 한 마리만 잘못 풀게 되면 전 세계의 모기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것도 가능은 하더라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처럼 휴먼 지노 에디팅하는 것처럼 사람 바꿔도 되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혹시 막 우생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알게 되면 나는 고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은 고치고 아니면 못 고치고 그러면은 약간 그것도 좀 진짜 우생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컨선들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략하게 정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전자 연구도 조금 했어요. 대가인 선생님 앞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창피한데 유전자 연구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관심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툴젠이 그 아까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랑 저기 특허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끌다가 이번에 특허 소송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소송이고 그 어떻게 이겼는지, 그게 또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거긴 한데요.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이제 그 완전 업투데이트된 소식까지 쫙 디테일하게 아지는 못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니퍼 다우트나 교수님과 엠마누엘 샤펜티 교수님이 논문 내시면서 그 크리스퍼 기술을 지놈 에디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MIT에 있는 펑장이라고 하는 교수님 그룹에서 휴먼과 애니멀 셀에서 에디팅이 가능하다고 하는 패턴트 특허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신청을 이제 돼가지고 실제로 그 특허를 이제 허가가 됐어요. 되니까 또 이제 원래 이쪽 제니퍼 다우트나 교수님과 셰펜트 교수님 쪽에서는 이 특허는 무효다.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를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특허 소송 같은 걸 제기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는 일단은 그 펑장 교수님의 특허, 그러니까 애니멀과 이제 휴먼 셀을 이제 에디팅하는 기술 자체는 이 원래 얘기했었던 특허랑은 별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온고잉인 것 같고요. 그리고 툴전에 같은 경우도 사실 엄한 게 약간 비슷한 시기에 그 특허 파일링을 한 케이스라서 이걸 인정받냐 만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선 툴젠도 특허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에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차별화했는지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근데 제 느낌으로는 좀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이것도 그 성장 특허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다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또 한쪽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직까지는 지금 그 뭐랄까
그 안개가 자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안개가 거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문외한이어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크리스퍼 가이 기술로 현재의 기술로 혹은 앞으로 그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기술 관련해서 뭐 맞춤형학이나 이렇게 윤리적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좀 더 뭐 키를 더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눈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 이상의 그런 기술로 사용을 할 때는 특히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이 기술이 잘 활용이 되면은 좀 좋은 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윤리적 문제가 있을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휴먼의 이제 배아 수준에서의 이제 지노 에디팅, 크리스퍼 지노 에디팅은 연구용으로는 해도 된다라는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미팅이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에디팅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이제 사람을 태어나게는 하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게 문제긴 한데, 근데 그게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윤리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크리스퍼 기술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데 말고 딴 데 혹시 문제 일어나는 건 없냐, 뭐 큰 딜리션이, 그러니까 유전자 소실이 일어나는 것, 염색체 소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보고들도 있고 계속 검증을 해가면서 더 정확한 유전자 가위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쌓여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까 셀 테라피가 연결된 거잖아요. 혈우병처럼 세포를 꺼내서 바꿔서 넣는다. 그런 부분은 좀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 세포는 들어가서 기능을 하고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배아 에디팅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다운 증후군 같은 게 21번이죠 아마. 염색체가 늘어났을 텐데 걔만 선택적으로 없앤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염색체 3개인데 2개는 똑같을 거거든요. 살짝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은 없잖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전성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 베이비 같은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만 못하는 것은 이렇게 눈 색깔, 키 이런 거 사람들이 열심히 찾으려 노력하는데 한 유전자로 집중이 안 돼요. 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건데 문제는 나중에는 이거구나라는 걸 찾게 되면 그때 되면 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해버렸을 때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무서운 점이죠, 사실은. 네. 허준 선생님 강의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마 기술적인 부분 그 설명 들으신 것도 연달아서 저기 정생원 선생님의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랑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강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